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원자의 스펙트럼. 자, 학습 목표.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 자, 불연속적이라는 건 연속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속적이 아닌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원자 내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 안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의 에너지. 쉽게. 자, 그리고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여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할 내용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불연속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할 때 뭐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 단위로만 인출할 수 있냐면 10,000원 단위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5,000원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현금 인출기에서 15,000원을 그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2만 원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단위로만 우리가 인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에 이제 발이 있어요. 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발을 옮길 때 여기다 올려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발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데, 요 계단과 계단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올리는 곳이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만약에 계단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연속적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발을 하나씩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계단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스펙트럼 먼저 볼게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손전등에서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고, 빨간색 계통의 어떤 빛부터 파란색, 보라색 계통의 빛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방출되는 이러한 선의 형태로 나오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특히 이 선 스펙트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출선 스펙트럼하고 그다음에 흡수선 스펙트럼 나눌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방출선 스펙트럼. 자, 그러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봤으니까 정의를 내려볼게요. 선 스펙트럼 좀 살펴보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선 스펙트럼 좀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붉은색. 수소는, 우리 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냥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헬륨은 밝은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네온은 약간 붉은색 다홍색이고,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색깔이.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얘가 수소에서 나온 빛인지 헬륨에서 나온 건지 네온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 얘가 어떤 원소에서 나온 거구나, 나온 빛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소의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 요렇게 이제 빛이 나오고, 헬륨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다르죠. 안 나오던 이런 빛들도 나오는 거고, 네온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르곤, 수은까지 보면 각각 원소에 따라서 특정한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펙트럼은 빛을 진동수 또는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나타내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진동수가 큰 것보다 작은 것 또는 파장이 큰 것보다 작은 거에 따라서 각각의 색깔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봤던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 대표적인 게 햇빛, 그리고 형광등, 전구 같은 데가 보통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 이에 반해 선 스펙트럼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 스펙트럼 중에 첫 번째 흡수 스펙트럼 또는 정확히 뭐 정확하다기보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한 번에 표시하려면 흡수 선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흡수 선 스펙트럼. 근데 보통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긴 해요. 자, 얘는 뭐냐면 백색광에서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오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백색광이 차가운 기체 원자를 지날 때 여기 차갑다고 했는데 보통은 저온의 기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저온 기체를 통과할 때 이 저온 기체는 이 백색광에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 특정한 파장, 여기는 고유한 파장이라고 표현했네요. 특정한 고유한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속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연속으로 있는 백색광 중에서 특정한 일부분만 흡수, 여기 흡수, 여기 흡수, 여기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흡수됐기 때문에 여기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만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즉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선 스펙트럼. 이에 반해 똑같은 스펙트럼이지만 이번엔 저온의 기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온의 원자에서 직접 방출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파장, 고유한 파장의 빛이 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선 스펙트럼 중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한 스펙트럼이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면, 자,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요 단위는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410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요 아래 이제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들이 나온 원소가 바로 뭐가 되냐? 수소 원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소.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의 그 개수도 다르고 어떤 종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펙트럼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인데 방출선 스펙트럼과 흡수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가 보이게 되는 거고, 검은색 선으로.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원자에서 특정한 고유한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서 발생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광자라는 것을 좀 다룰 텐데, 광자가 뭐냐면 광이 이제 빛광자, 자가 이제 입자 할 때 자자가 되는데, 즉 빛 입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빛 입자. 빛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은 파동성을 갖고 있느냐, 입자성을 갖고 있느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량이라든지 충격량이 적용이 되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동의 성질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 반사, 굴절, 그 다음에 뭐 간서, 회절이라는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되면 우리가 파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빛 같은 경우는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때 이 광자라는 표현은 이제 입자성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떤 빛 입자라고 하는 거죠. 빛알갱이라고 하고, 이 광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크기가 H 곱하기 F인데, 이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플랑크 상수이고 읽을 때는 하라고 읽습니다. 하. 그래서 하F라고 읽어요. 하F. 그냥 뭐 HF라도 읽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하라고 많이 읽고. F는 뭔지 알죠? 진동수. 빛의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광자는 뭐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얘는 상수니까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광자의 에너지가 어떻다?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한번 볼까요?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의 빛이 되겠고요.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까지 있을 때 누가 더 진동수가 크냐면 보라색이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보라색 빛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광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진동수 대신에 파장으로도 표현하고 싶은데 보통 이 파장은 파동성을 갖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동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는 진동수 F 곱하기 파장 람다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C죠. C.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C는 빛의 진동수 F 곱하기 빛의 파장 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요 F 대신에 이제 요 람다와 빛의 속력 C를 대입을 해주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빛의 속력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자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누가? 광자의 에너지가. 자, 보어의 원자 모형. 우리가 전 시간에 톰슨, 그다음 러더퍼드, 그다음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원자 모형 중에 톰슨은 전자의 발견, 러더퍼드는 원자핵의 발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배웠었죠. 보어의 원자 모형은 자세하게 안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다룹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면 전자의 궤도,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 원자핵 주변을 돌 때 임의의 모든 어떤 궤도로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만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라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이때 그 특정한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다.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 얘기는 동일한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특정한 궤도를 도는 전자는 특정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자는 전이한다. 자, 전이는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전이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이동.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특정한 궤도에서 여기 뭐 안정한 궤도라고 했는데 특정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 에너지 주의 기억나요? 에너지 주의? 에너지 준위. 자, 전자의 에너지.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 그러니까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빛 에너지는 HF, 플랑크 상수, HF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지금 말로만 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될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궤도예요. 우리가 보통 얘를 N1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궤도 N2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궤도
N3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N 1, 2, 3 등등등등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 그래서 양자수가 1인 궤도, 양자수가 2인 궤도, 양자수가 3인 궤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런데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양자수가 1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여기서만 돌 수 있어요.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는데 얘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다른 궤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궤도로. 얘가 여기가 지금 궤도와 궤도 사이, 특정한 어떤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지만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 때나 전이하는 게 아니라 요 에너지, 특정한 궤도에서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죠. 에너지 준위를. 그래서 요 양자수 n이 1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하고 n이 2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 준위.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E1 에너지, 여기에서의 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 자, 어디가 더 에너지가 크냐면 원자핵에서, 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 즉 바깥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수가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양자수가 2인 궤도를 이렇게 전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수해야겠죠? 왜냐면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더 큰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이때 요 광자, 빛 에너지, 그러니까 빛을, 특정한 빛을 흡수하면 얘가 이렇게 전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의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2라고 하고 여기서의 에너지를 뭐 5라고 한다면 에너지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 거예요? 3만큼 차이가 나죠? 3만큼. 그래서 이 광자의 에너지가 3일 경우에, 광자 에너지가 3일 경우에만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면 얘가 이 n이 1인 궤도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1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3이 필요하잖아요. 3.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면 3만큼이 필요한데 2밖에 안 왔으니까. 그럼 조금 특이하게 만약에 4가 왔다. 그러면은 3을 만족하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아요? 1이 남죠. 그럼 1을 남으니까 방출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딱 3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했을 때만 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기체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모든 어떤 파장, 빛의 파장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만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파장이 바로 요 에너지 간격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출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요거는 반대로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여기로 이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전이 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핵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남으니까 이 남는 에너지만큼을 광자 에너지,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바로 요 에너지 준위와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광자 에너지로. 자, 그거를 다음 페이지, 여기 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전자가 전이하거나 방출할 때 흡수하거나,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광자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F라고 했죠? 자, 이때 파장으로 표현하면 파장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C라고 했어요. 이때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특정한 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궤도.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원자핵이 있고, 여기가 N, 여기가
m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n에서의 에너지는 m에서의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흡수할 경우에는 흡수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요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인데 지금 얘가 더 크니까 우리가 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든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든 서로 항상 그 크기는 같지만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부호는 달라도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값이랑 산수라 선생님이 요 값이랑 하면은 부호는 반대로 나오잖아. 부호는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결과적으로는 크기는 같게 되겠죠. 2 빼기 5나 5 빼기 2나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지만 절대값 씌워주면 크기는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광자 에너지 이만큼을 흡수해야 된다, 이만큼을 방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토대로 하는 건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실제로는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에만 거의 완벽하게 맞아요. 수소에만. 수소 다음에 이제 질량을 갖는 원소가 헬륨인데 헬륨만 가도 얘가 잘 안 맞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그래서 현재는 사실 그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면 보어의 원자 모형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어떤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토대로 쭉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현재는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아닌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을 이용해서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화학 시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이게 화학 1에서 배우는지 화학 2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물리학에서도 배워요.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지만 물리학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요 에너지 그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요거 계산하는 거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원자 모형만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은 대략 한 400 나노미터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600 나노미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의 영역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양자수가 3, 4, 5, 6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이때 방출하는 파장의 영역이 대략 요 정도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400 나노미터에서 600 나노미터.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궤도, 양자수가 1인 궤도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디냐면 양자수가 2인 궤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양자수가 뭐 3인 궤도부터 3에서 내려오는 여기 있네요. 3에서 내려오든지 4에서 내려오든지 5에서 내려오든지 6에서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뭐 저 위에서 내려오든지 어쨌든 얘네들의 파장의 어떤 간격을 보니까 410 나노미터에서 656 나노미터 사이에 파장을 갖는 빛이 방출되는 겁니다. 언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내려올 때, 전이할 때, 이때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되겠고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발머. 그래서 얘를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이란 다시 정리하면 양자수가 얼마인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파장이 얘가 짧고 파장이 얘가 길죠. 근데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 있냐면 반비례 관계 있어요. 반비례 관계. 왜냐면 우리가 아까 빛의 속력 C는 F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빛의 속력 C는 어떤가요? 일정하죠. 진공 중에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표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역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동수는 여기가 큰 거예요. 여기가 진동수 1이라고 하고 크고 여기가 진동수는 작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진동수는 작고 보라색의 진동수는 크다. 근데
진동수는 또 누구에 비례하냐면 에너지에 비례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에너지에 비례한다라는 걸 보니까 지금 요 내려온 것들 보면 이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방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에서 2로 내려올 때보다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로 내려올 때 더 큰 에너지 차이를 갖겠죠. 그러니까 더 숫자가 큰 곳에서 n이 2인 곳까지 내려올 경우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겠죠. 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광자의 진동수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파장이 짧다. 그래서 이 가시광석 영역에서는 아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양자수가 매우 큰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요 최대 에너지가 한 요 정도의 파장을 갖고 그 다음에 요 가장 작은 에너지가 요 정도의 파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시광석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발머 계열. 자, 그런데 발머 계열 말고 또 있어요. 또 왜냐면 이제 양자수가 2인 궤도에 지금 전이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수가 2인 궤도가 아니라 양자수가 1인 궤도. 좀 뭔가 의아해하지 않았나요? 양자수가 1부터 시작하는데 왜 2인 궤도로 떨어질 때를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양자수가 1인 궤도로 이렇게 전이될 때 방출하는 빛 3에서 1로 4에서 1로 이렇게 방출되는 빛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출되는 빛을 우리가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먼 계열. 자, 라이먼 계열은 양자수가 1인 곳으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라이먼 계열은 아까는 발머 계열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2인 곳까지 전이됐을 때 방출이 됐다면 얘는 조금 더 내려와서 방출이 되니까 에너지가 어떨까요? 더 크겠죠? 왜냐면은 3에서 2로 내려왔을 때 방출되는 거랑 3에서 1로 내려왔을 때 방출되는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3에서 1로 내려왔을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는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무슨 영역이냐면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영역.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양자수가 1일 때는 라이먼 계열, 양자수가 2로 전이될 때는 발머 계열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양자수가 3인 궤도로 전이되는 애들, 그러니까 4에서 3으로, 5에서 3으로, 6에서 3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애들을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파셴 계열. 파셴이라는 사람이 알아냈고요. 발견해냈고 이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자, n이 3인 곳으로 이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들이고 정의가 아니라 전이 아이고 이게 너무 크게 했네. 자, 얘 좀 줄이고 자, 파셴 계열 양자수가 1인 궤도로 전이될 때 자, 얘는 에너지가 좀 작겠죠? 왜냐면은 2로 온 것보다는 좀 작을 테니까 1이 제일 크고 2가 두 번째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얘가 적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이를 통해 방출하는 빛의 종류는 파셴 계열 그러니까 뭐 작은 거부터 에너지가 큰 거부터 한다면 라이먼 계열 양자수가 1인 궤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 그 다음에 발머 계열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 마지막 파셴 계열 양자수가 3인 궤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준이 뭐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입니다.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데 특히 지금 전화가 와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이제 숫자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n 제곱, 여기서 n은 이제 양자수가 되겠죠. 궤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게 이제 에너지의 단위예요.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이 되는 거고요. 13.6 일렉트론 볼트. 자, 두 번째 궤도로만 가도, 두 번째 궤도로 가면 4가 되겠네요. 4, 4분의 13.6이니까 4, 32, 4, 46, 3.4,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꽤. 그래서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가 당연히 에너지가 크겠죠. 우리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즉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도 마이너스 3.4고 마이너스 13.6이니까 마이너스 3.4가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 둘 차이를 보면 얼마가 나오냐? 10.2만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0.2.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자핵이 있고 양자수가 1인 궤도 이렇게 있고 양자수가 2인 궤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양자수가 1인 궤도로 내려오면 두 에너지 준위가 각각 이렇게 되니까 이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 즉 10.2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반대로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에 해당하는 광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하면 양자수가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원자에서.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양자수가 1인 궤도에서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 양자수가 2인 궤도에서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만큼. 또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양자수 1과 2인 궤도 요만큼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크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요 간격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건 뭐냐면 지금 요러한 파장의 빛들, 요러한 광자의 어떤 파장의 빛들은 양자수가 1인 궤도까지 전이가 되었을 때 나오는 빛들이므로 얘네들은 무슨 계열이냐면 라이먼 계열의 빛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수가 2인 궤도, 3에서 2, 4에서 2, 5에서 이렇게 2인 궤도까지 전이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빛들은 무슨 계열이냐면 발머 계열입니다.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그래서 여기 디테일하게 이렇게 발머 계열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더 디테일한 건 뭐냐면 요 아래에는 빨간색 빛. 요 빨간색 빛은 어디서 전이된 거냐면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빨간색이고, 더 높은 궤도에서 이렇게 전이된 요게 보라색이에요. 즉 에너지가 큰 빛, 에너지가 작은 빛,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양자수가 3인 궤도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이러한 빛들은 이제 파셴 계열이다. 파셴 계열은 무슨 빛이냐면 적외선에 해당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영희가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그림 나의 A와 B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 중 하나는 가에서 관찰한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네요. 자,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B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B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차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에너지 준위차. 지금 여기 보니까 파장이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아요.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진동수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겁니다. 근데 에너지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빛이에요, 여기가. 진동수가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준위차가 큰 곳에서 방출된 빛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를 방출할 때가 A를 방출할 때보다 크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디귿. 수소기체 방정관의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라는 거죠.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특정한 궤도에서 갖는 특정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다른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요게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FA, FB는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중에서 가장 작은 진동수부터 두 개를 나타낸 것이다. 자,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를 EN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양자수가 2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고,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는 이거고,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했으니까 얘는 발머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가장 작은 진동수가 이거래요. 가장 작은 진동수. 그러면 여기가 이제 n이 2인, 양자수가 2인 궤도고, 양자수가 3이고, 뭐 양자수가 4고, 물론 요 간격이 좁아지겠지만, 뭐 양자수가 5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지금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3에서 2로, 4에서 2로, 여기는 뭐 두 개밖에, 뭐 5에서 2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때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 요 FA는 뭐냐면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했을 때,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작은 거니까 얘는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했을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요게 이거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자수가 2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양자수가 3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점점점 멀어질수록, 즉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기억은 틀리고. 자, FA는 전자가 양자수 3에서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이죠. 위에서 살펴봤고. 자, 마지막 수식을 물어봤네요. FB-FA는 이렇게 되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가 빛 에너지, 방출되는 광자의 빛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F니까 요 H를 좀 바꿔보죠. 왼쪽으로 좌측항으로 넘기면 결국은 HFB 마이너스 HFA가 되는 거고, 얘가 24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보면 자, 여기다 그려봅시다. 여기 지우개를 못 찾아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칸이 좀 좁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자수가 2인 궤도, 양자수가 3인 궤도, 양자수가 4인 궤도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요거 볼게요. 요거. 자, FB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냐면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예요. 여기. 이렇게 될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자, FA는 뭐냐면 HFA, 하FA니까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이렇게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길 뺐다는 얘기는 이만큼 에너지에서 요만큼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가? 자, 요만큼이 남는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결국 좌측항과 우측항이 같다. 즉 D극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D극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요 에너지 준위 차이를 광자의 에너지와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스펙트럼,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란 원자 내에서 원자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양자화되어 있다. 자, 요렇게가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등교하게 되겠죠. 시험 전주에. 아마도 뭐 단축 수업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약간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는 연력학 제2법칙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교했을 때, 그래서 등교한 다음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하면서 그냥 뒷부분 연력학 2법칙까지 끝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시험 범위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 할 때는 앞에 어떤 역학을 배울 때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역학에서는 너무 응용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번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에서는 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물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풀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업했던 뭐 등교했을 때나 온라인으로 수업했을 때나 수업했던 강의 자료들은 공지사항에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